자, 유튜브에서 보면 최근에 이런 식초에다가 베이킹소다를 섞어서 전부에다가 두고 닦아내면 점이 지워진다 라고 하는 영상들을 상당히 많이 제가 소개가 된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럼 다 알면 우리가 식초를 다 권해드리면서 빼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좀 더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자, 날씨가 조금씩 선선해지면서 이제 얼굴에 좀 레이저라든지 시술을 조금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 가장 많이 시술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점이죠. 최근에 병원에 점을 빼기 위해서 식초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흉터, 얼룩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보니까 이거 식초 그렇게 빼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저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자, 그래서 실제로 찾아보니까 정말 많은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식초를 통해서 분명히 점은 뺄 수는 있습니다만 정말 안정성 부분에서 대한 부분들을 너무 모르고 그냥 너무 쉽게 그냥 그렇게 하면 다 된다더라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닌 단순하게 자기의 경험담을 통해서 빠진다더라라고 해서 그거를 단순하게 추천해주고 그분들이 똑같이 따라 했는데 그분들은 흉터가 생겨서 병원을 내원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참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문제점들을 좀 더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걸 좀 알게 되려면요, 우리가 점을 뺄 때 우리가 어떤 레이저를 사용을 하고 실제로 이런 레이저를 사용했을 때 어떤 원리로 좀 하는지를 좀 더 이해를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병원에는 상당히 많은 레이저들이 있죠. 그 레이저들이 다양하게 있다는 이유는 뭐냐면 각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레이저는 그래서 약자가요, LASER이 약자라는 거 알고 계세요? 레이저라고 하는 것은 빛의 모든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에서 아주 특정한 파장대만을 이용을 해서 증폭시켜줘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점을 뺄 때는 우리가 탄산가스 10600 나노미터의 아주 원적외선 부분에 있는 탄산가스를 매질로 이용을 해서 그 부분을 쏘았을 때 이 탄산가스 매질이 앞으로 쭉 나가는 거죠. 수분의 열을 확 줘서 그 수분의 열을 이용해서 조직을 태우는 그런 개념의 레이저입니다. 과거에는 탄산가스 레이저 이 자체가 컨티뉴어스, 그냥 쭉 나가는 모드예요. 어떤 쭉 나가는 모드다 보니까 열 에너지가 상당히 강하게 전달이 돼서 조직을 너무 태우는 거죠. 너무 태워서 고기를 굽고 나면 타는 것처럼 조직이 직접 타버리고 너무 열 전달이 심해서 그 주변 조직에도 영향을 줘버리니까 얼룩이나 흉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져서 실질적으로 미용적인 목적으로는 전혀 사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운석이 떨어질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운석이 A라는 지점에 쿵 하고 떨어지면 A라는 지점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도 화학 영향을 이렇게 주잖아요. 아주 강한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면 그 조직에만, 그 닿는 부분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조직에도 열이 많이 가기 때문에 불필요한 열이 가게 되고 그로 인해 생기는 자극, 불필요한 자극들로 인해서 흉터들도 생기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점을 뺄 때 거의 대부분 무엇을 사용하느냐? 컨티뉴어스 모드로 쭉 나가서 에너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좀 끊어서 주는 방법을 쓰게 되는 건데 과거에는 슈퍼펄스를 사용하다가 최근에는 전부 다 울트라펄스를 사용합니다. 열을 전달하되 탁탁탁탁 끊어서 주는 방법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부분에만 아주 강하게 열을 주고 그 주변 조직의 손상을, 열 손상을 최소화시켜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 마이크로초가 나가고 750 마이크로초가 쉬는 이런 방식이 탁탁 이렇게 나가는 방식을 통해서 그 부분에 선택적으로 열을 가해서 그 조직에 있던 부분들을 제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소한의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선택적으로만 집중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고 그 주변 조직의 열 손상을 최소화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중에 있는 모든 병원들에서 거의 대부분 다 이 레이저를 사용하는 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그런 TCA라고 하는 화학물질을 이용했는데 이 화학물질을 그 전부에다가 톡톡톡톡톡톡 찍어서 딱지를 만들죠. 딱지가 만들어서 떨어지면서 점이 같이 떨어지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으로 치료를 했어요. 그 시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뭐냐면 그 시술자가 각각 그 정확도라든지 그 전 부분에 그 약물을 탁 찍었을 때 많은 양을 썼는지
적은 양을 썼는지, 그리고 오래 뒀는지 적게 뒀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너무 시술에 대한 결과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일정하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죠. 그리고 어떤 특정한 부위에는 염증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오히려 색소 침착이나 흉터도 많이 발생을 했던 그런 시술 방법입니다. 이게 레이저가 발달되면서 지금은 당연히 레이저로 빼는 게 너무나도 일반화가 되었고 실제로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죠. 자, 분명히 점이 빠지긴 하죠. 분명히 빠집니다. 그런데 자,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들어가는 양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획일화되게 정말 잘 빼는 방법에 대해서 규격화되어 있지 않다는 가장 큰 문제가 있고요. 바로 그 점의 부분에만 아주 선택적으로 보통 그걸 딱 닿게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닿게 하는 부분들의 깊이라든지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정도를 파악할 수가 없죠. 농도를 물론 묽게해서 여러 번 걸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농도가 묽은 게 어느 정도인지도 잘 모르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적절한 시간인지가 사실 돼 있지 않죠.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정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초 같은 경우는 사실 피부에 강하게 반응하는 경우에는 바로 이게 화학적 화상이라고 해서 케미컬 번이라고 하는데요. 이 케미컬 번은 생각보다 깊게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흉터나 얼룩이 생기는 경우에는 정말 치료하기가 힘든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이로 인해서 영구적인 손상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식초를 이용해서 만약 점을 빼게 되면 보통 가장 많이 올 수 있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바로 홍반, 그 다음에 궤양, 염증, 색소 침착, 흉터, 보통 이런 정도의 문제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단순하게 색소 침착이 생기는 정도 같으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없어지기도 하지만 남아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흉이 생긴다, 궤양이 생겨가지고 푹 파있는 경우, 쌀알 크기 정도 되는 궤양이 생기게 됩니다. 자, 푹 파여가지고 오는 상처가 생기게 되고요. 그 상처가 아물 때는 깨끗하게 아물지 않고 보통 화상 입었을 때 보이는 일그러지는 흉터 같은 것들이 있죠. 비우성 반응 같은 흉터들이 생기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생기고 나면 사실 이거는 치료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부분이고 그 치료 기간과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죠. 그리고 흉터의 깊이에 따라서 짧게는 3, 4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의 치료가 또 필요한 경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위험도가 분명히 높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문제가 초기 생긴다면 바로 치료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미 병원에 내원을 했을 때는 식초로 인한 손상이 상당히 깊게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깊은 조직까지 손상을 다 입은 상태고 상처가 회복을 된다 하더라도 흉이 남을 수 있는 위험도가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가 병원에서 이런 치료를 할 때도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이런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조심스럽기 때문에 어떻게든 최소화시켜서 그렇게 시술을 함에도 불구하고 부작용들이 생기는 경우가 꽤 있죠. 하지만 시중에서 하는 이런 시술 방법의 경우에는요, 정형화된 규칙도 없고요. 그 다음에 안정성에 대한 부분도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점이 빠진다더라 라고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긴 하지만 얼굴에다가 직접 할 수 없으니까 팔다리에 있는 점을 먼저 미리 테스트 삼아 해보고 난 이후에 괜찮으면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팔다리에 있는 피부는 얼굴에 비해서 피지 분부가 상당히 적고요. 피부가 매우 얇기 때문에 같은 상처를 낸다 하더라도 흉이 훨씬 더 잘 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테스트하는 방법 역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의 위험도가 너무나도 높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문제가 생깁니다. 좀 더 안전한 시술, 그리고 본인의 피부를 좀 더 사랑한다면 좀 더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위험도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점을 제거하기 위해서 시술을 하려고 한다면 좀 더 과학적이고 증명된 방법을 이용해서 깨끗하게 간단하게 점을 빼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